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 중에서 피해자 측 과실 이론, 그리고 피보험자 개별 적용 원칙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 무가 있고 피보험자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다른 보험사 병이 있고요. 피보험자인 갑회사, 기명 피보험자죠. 그리고 그 갑회사의 직원인 운전자 을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승낙 피보험자라고 하죠. 보험증권에 이름이 되어 있는 갑회사를 기명 피보험자라고 하고, 갑회사의 승낙을 받아갖고 운전을 하고 있는 을을 승낙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하나 있고 또 보험사가 하나 있고요. 이 보험의 피보험자 정이 있고요. 이 보험의 피보험자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을이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 실수로 차가 전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을이 여기 있고 이제 어머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1차 부상을 입었겠죠. 그리고 이 피보험자 정이 운전하는 차가 이 전복된 차와 충돌을 했습니다. 2차 부상을 입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을의 어머니는 이 보험사 병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 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피보험자의 과실이 경합해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1차 부상, 2차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쪽에도 청구할 수가 있고 이제 이쪽에서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 청구할 경우에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 보험사 무는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할 수가 물론 당연히 있는 거고요. 피해자한테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거나 이런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이 어머니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덧붙여서 피해자 측 과실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아니고 피해자 측 과실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과실뿐 아니라 을의 과실도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피해자 측 과실 주장 이론에 의해서, 이 피해자 측 과실 주장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건데요. 호의 동승자 모 어머니와 호의 동승 차량 운전자 을 간에 신분상 생활관계상 일체성이 인정되면은 상대방 운전자 정, 이 정의 보험사는 피해자인 모의 과실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신분상 생활관계상 일체성이 인정되는 호의 동승 차량의 운전자 을의 과실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판례는 호의 동승 차량 운전자라고 해서 모두 다 피해자 측 과실로서 같이 고려되는 것은 아니고요. 양자 사이에 신분상 생활관계상 일체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호의 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호의 동승자인 피해자의 과실로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뭐 친구나 뭐 직장 동료 정도는 안 되고요. 가족과 같이 아주 밀접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피해자 측에 속하는 을의 과실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무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면은 불리하죠. 왜냐하면은 이 보험자 무는 모의 과실뿐만 아니라 을의 과실도 함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실 상기가 훨씬 많이 되겠죠. 보험금에서. 반면에 이 어머니가 병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은 이때에는 이 피해자 측 과실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는 호의 동승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가 아니고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자가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보험사는 이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어머니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일로 청구할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많이 되니까 일로 청구를 하겠죠. 그래서 일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을의 어머니는 병에게 보험금 청구를 했고요. 병은 피해자 측 과실을 이제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의 과실만은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을의 과실까지 함께 덧붙여 갖고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를 이쪽에다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1억 원을 지급을 했어요. 1억 원을 지급하고 나서 이제 보험사 병은 보험사 무를 상대로 해서 구상금을 청구하죠. 왜냐하면 사고가 상방이 경합해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이제 둘이 나눠서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상금 청구를 했는데요. 이제 뭐 병은 정의 과실과 을의 과실 50대 50이니까 내가 1억 원 지급했으니까 너는 5천만 원 달라라고 구상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험사 무는 지급을 거절하면서
왜 너는 의뢰 과실을 추궁하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지급을 거절합니다. 무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머니가 자기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한다면 피해자 측인 의뢰 과실까지 같이 주장해서 보험금을 훨씬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한 7천만 원만 지급했다고 한다면은 반반 부담해서 자기가 3,5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니까 네가 이 주장을 안 하는 바람에 의뢰 과실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보험금이 많이 지급이 됐으니까 나는 이거 다 못 주겠다. 나는 3,500만 원만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지급을 거절했는데요. 이런 지급 거절이 정당한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피보험자 개별 적용 원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피해자 측 과실 이론과 마찬가지로 판례가 받아들이고 있는 원칙인데요. 무슨 소리냐면은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여럿이 존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요건이라든지 면책 약관의 적용 여부는 개별적으로 피보험자별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을 피보험자 개별적용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험사 병이 책임지고 있는 피보험자는 갑과 을이죠. 그리고 보험사 무가 책임지고 있는 피보험자는 정이죠. 따라서 보험사 병으로서는 자기의 피보험자인 갑과 을에 대해서만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정에 대해서까지 따져볼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병의 입장에서는 피보험자 개별적인 원칙에 따라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만 주장을 다 했다고 한다면 그거로 충분한 겁니다. 을로서는 호위동승 차량 운전자이기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험사 병으로서는 그냥 어머니의 과실만 주장하면 되는 것이지 을의 과실까지 함께 주장할 필요도 없고 그게 또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거죠. 따라서 병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으로서는 피보험자인 갑과 을의 사정만 고려하면 충분한 것이고요. 나중에 무한테 구상할 때를 고려해서 정의 입장에서 의뢰 과실, 피해자 측 과실까지 주장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래서 병이 1억 원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고요. 구상금 청구 비율이 만약 50대 50, 쌍방 과실이 50대 50이라고 한다면 5천만 원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안을 통해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피보험자 개별적인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살펴봤고요. 이거에 따라서 보험사 병이 피해자 측 과실을 주장하지 않고 피해자의 과실만을 주장해서 1억 원을 지급하고 그 중에 5천만 원을 구상금 청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